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하락 신호를 무시한다면 이번 12월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아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고점과 두 번의 저점을 이은 상승 패러렐 채널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를 이제 패러렐 채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간에 좀 비트코인이 갇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 패러렐 채널이 발생한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가장 좀 이상적일지 저번 관점과 함께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번 관점의 핵심은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100K를 비트코인이 돌파를 하면서 결국 관점 자체가 폐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아직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죠. 2018년도부터 만들어진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하락장이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 두 번의 하락장, 그리고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1억을 찍었던 상승장과 8개월간 횡보를 했던 횡보장, 그리고 이번에 신고점을 갱신한 상승,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반대로 흘러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테더 도미넌스는 시장에서 이 테더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는 겁니다. 이 테더는 달러와 1대1 비율로 패킹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해외에서는 이 테더를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 반대로 흘러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8년도부터 테더 도미넌스는 이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하락장이 온 이유가 이 상승 추세선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에서는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이 일어나서 비트코인의 하락장도 같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상승 추세선에 똑같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금 구간을 좀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테더 도미넌스의 4시간 봉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패러렐 채널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당 채널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수렴 패턴 등 큰 방향성보다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를 보면 해당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던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SI에서 상승 다이버던스, 그리고 하락 패러렐 채널과 그리고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저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이 382까지의 되돌림은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채널도 결국에는 상승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도 동일하게 상승 패러렐 신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하고 이 상단에서는 저항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 이 패턴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이 채널의 상단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신고점을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었던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던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근거가 저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봉 기준으로도 현재 하락 다이버던스가 강하게 발생을 했죠. 한번 고점이 찍혔던 3월에는 하락 다이버던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수 강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고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서는 가격의 확장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종료가 됐을 때는 대불장이 올 거다 라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장형 패턴은 종료 이후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다만 이 부분이 좀 위험한 이유는 21년도에 고점을 갱신을 했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3월 고점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100K를 넘어버린 지금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수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테더 도미넌스 추세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K를 넘어버린 대불장에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게 듣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거고 제 채널 성장에도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관점을 올리는 게 욕만 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 다만 현재로서 저는 일봉과 주봉 기준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위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상승할 거니까 올라타라라고 선동을 할 수는 없죠. 위험한 위치가 맞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의 상승은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패러렐 채널 자체를 좀 돌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패러렐 채널은 이 채널 안에서 가격이 횡보를 한 뒤에 상승을 하는 상승 암시형 패턴이지만, 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된다면 급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패러렐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비트코인도 이 채널을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때 대불장이 좀 지속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반대의 시나리오를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은 이 시나리오보다는 현재로서는 하락 근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이곳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번 주봉 캔들은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봉 캔들은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하락장 관점이 폐기가 되는 순간은 지금 이 하락 패러렐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급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비트코인이 원웨이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었던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대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 이 0.786까지는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신뢰도가 높은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다시 테더 도미넌스는 내려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하락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시 한번 상승장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적어 보인다. 이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지지 구간과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 발생, 이런 거를 전부 무시를 하고 신뢰도가 높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기에는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이 0.786까지 내려가는 무빙보다는 점 기준 이 0.382까지의 반등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최저점이 찍혔던 8월을 기점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 0.236 되돌림과 0.382 되돌림 구간을 주목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때 알트코인 순환 펌핑을 좀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125개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이 토탈2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전 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한 상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했던 리플,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 토탈2 차트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컵 핸들 패턴을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것은 해당 박스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 토탈2 차트가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불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도 수렴을 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해당 구간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흘러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지금까지 불장에서 벌어놓은 시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장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에서 보내고 있는 이런 하락 시나리오를 메인적으로 잡고 가고 있는 거고, 아직 하락이 시작을 하지 않았고 또 이 구간을 만약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은 욕도 많이 먹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신호를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소수만이라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해서 손실을 피했다라든지, 또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가져오셨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비트코인 무빙에 따라서 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도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